여러분, 지금 욕실로 가서 수건 한 장만 손에 들어보세요. 만약 그 수건이 낡은 채로 새해를 넘어가면 내년 운도 그대로 넘어가서 돈길이 막히고 일이 꼬인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해졌는지, 색이 탁해졌는지, 냄새가 배었는지. 이런 작은 낡음이 내년의 흐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하시죠. 바쁘니까 대충 치우고 고장난 건 나중에 고치고 버릴 건 새해에 한 번에 정리하자. 그런데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현관 신발장에 못 신는 신발이 쌓이고 주방엔 금간 그릇이 남고 화장실엔 빈통이 굴러다니는 채로 새해를 맞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와도 꼭 나갈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새해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커지는 것.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말 전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운이 바뀐다. 오늘은 풍수관점에서 새해 오기 전에 반드시 교체 정리해야 하는 8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요. 이런 생활 풍수, 재물운 루틴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워런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처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랬더니 핵심은 이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먼저 투자하면 안 될 곳부터 찾고 성공하려면 꼭 투자해야 할 곳을 먼저 고른다. 동양의 생활 철학도 똑같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습관부터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풍수에서 낡고 깨진 물건을 단순히 오래 쓴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옛사람들은 파기, 즉 깨진 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물건이 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 안의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사람이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깨지고 헐고 빈 통이 굴러다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은 길이 막힌 곳에서 정체됩니다. 정체는 결국 답답함, 사고, 쓸데없는 지출,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연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은 달력이 바뀌는 때이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기운의 루틴이 굳어지는 시기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에 남겨둔 상태가 새해의 기본값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상들은 새해 전날에 거창한 의식을 하기보다 의외로 현실적인 걸 먼저 했습니다. 부엌을 닦고 현관을 비우고 화장실을 정리했어요. 특히 부엌을 먼저 손본 건 이유가 명확합니다. 부엌은 먹고 사는 기운, 즉 생계와 재물의 뿌리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정리 좀 한다고 돈이 들어오나요? 풍수는 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결국 흐름이에요. 흐름이 좋아지면 기회가 들어오고 흐름이 막히면 사소한 문제로 새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낡은 수건을 계속 쓰는 집은 대개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행주도 낡고 신발장도 지저분하고 깨진 그릇도 언젠가 버리겠지 하며 남아있고요. 이게 쌓이면 집안 전체가 미루는 기운이 됩니다. 미루는 기운이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돈도, 건강도, 관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박자씩 늦어져서 손해가 나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 전에 반드시 교체 정리해야 하는 8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을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하세요. 전구 나간 곳, 서랍이 걸리는 곳, 가구의 삐걱거림. 이건 사소한 고장처럼 보여도 풍수에서는 정체의 씨앗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 초에 집을 크게 손대지 마세요. 특히 1월 1일 5일은 웬만하면 집수리 대청소처럼 집을 뒤집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1월 10일 이후 가능하면 10일에 가까운 날로 잡는 게 좋다고들 하죠. 다만 전구 교체나 작은 수리처럼 자질구레한 손봄은 연말 안에 끝내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새 운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요. 둘째, 주방입니다. 여러분, 금 간 그릇을 두고 액땜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 간 그릇은 나쁜 운이 빠져나갈 틈이 아니라 재물운이 새는 틈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새 그릇으로 대체하는 걸 권합니다. 또 하나, 쓰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그릇도 문제입니다. 버릴 건 버리되 남길 건 한 번 꺼내서 닦아주세요. 부엌은 시작이 강한 공간이라 여기 정리만 잘해도 체감이 큽니다. 셋째, 주방 행주와 걸레입니다. 이건 정말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쓰던 행주 걸레를 그대로 새해까지 쓰면 풍수적으로는 묵은 기운을 계속 끌고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하고 새 것으로 바꾸세요. 집이 맑아지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넷째, 오늘의 핵심입니다. 수건입니다. 수건은 단순히 물을 닦는 천이 아닙니다. 매일 내 손과 얼굴을 닦는 물건이에요. 즉, 하루의 시작을 어떤 상태로 마무리하느냐와 연결된 상징이 강합니다. 풍수적으로 번영할 집은 수건이 좋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가족 수만큼 교체지만 부담되시면 최소 2장이라도 바꾸세요. 내년은 바뀐다는 신호를 집에 먼저 주는 겁니다. 다섯째, 옷장입니다. 버릴 옷, 오래된 양말은 연말에 정리하세요. 새해 들어서 정초에 확 버리자는 분들이 있는데 풍수 관점에선 정초에 비우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있으면 연말에 끝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부 풍수 관점에서는 속옷은 시기를 더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급하게 버릴 일이 있더라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2주 정도 보관했다가 정리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는 거죠. 핵심은 연말 정리는 하되 괜히 찜찜해질 버림은 피하라입니다. 여섯째, 신발입니다. 못 신는 신발, 신지도 않는 신발이 신발장에 묵혀 있으면 풍수에서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다고 봅니다. 현관은 운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리니까요. 연말 전에 신발장을 열고 이건 이제 못 신겠다 싶은 건 과감히 정리하고 신발장 안쪽도 한번 닦아주세요. 신발장이 더러우면 새해에 입구부터 막힌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화장실입니다. 내년은 특히 화장실 정리를 강조하는 풍수 관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생활적으로도 정답입니다. 화장실에 빈 샴푸통, 빈 바디워시통, 안 쓰는 플라스틱 통이 굴러다니면 공간이 탁해지고 관리도 어려워져요. 풍수적으로는 이런 빈통을 막힘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잣집 화장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있어도 딱 지금 쓰는 것만, 그리고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물건만이 아닙니다. 계획과 사람도 연말에 정리하세요. 올해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했나, 왜 안 됐나를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종이에 적으세요. 풍수에서 운은 정성과 성의로 붙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흐릿해지고 적으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정리입니다. 내년은 특히 사람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기 쉬운 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그냥 인사만 해도 되는 사람,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사람. 연말에 구분하세요. 가까이 해야 할 분들에게는 달랑 문자 한 줄 말고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 한 통이 내년의 흐름을 밝게 만드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어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괜히 마음만 불안해질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첫째, 내년 되면 고치지 뭐 하면서 고장과 파손을 새해로 넘기지 마세요. 작은 고장은 작은 문제를 낳고 작은 문제가 쌓이면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리한다면서 새해 초에 무리해서 집을 뒤집지 마세요. 연말에 조금씩 정리해두고 새해는 가볍게 시작하는 게 흐름이 더 안정적입니다. 셋째, 버림에도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싹 비우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남기고 낡고 막히는 것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깨지고 고장난 건 연말의 작은 것부터 손보고 금 간 그릇, 낡은 수건, 행주와 걸레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신발장과 화장실 빈통은 비우고 정돈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종이에 쓰고 사람을 정리하기.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의 흐름을 정리해서 내년의 기본값을 바꾸는 생활 기술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오늘 당장 바꿀 것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실천을 시작하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